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5번 세미나를 나눴는데 우리 인류의 기원에 대한 얘기 나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얘기 같이 나누고 그다음 종의 기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지었다는 증거하고 딱 맞다 그런 얘기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층, 화석, 석탄, 산의 모양 이런 것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지구상 전지구적인 어떤 격변에 의해 가지고 형성됐다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지구의 나이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지구의 나이가 얼마라고 되어 있죠? 지금은 46억 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45억 년으로 배웠는데 그동안 1억 년이 더 늙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한 얘기 같이 나누겠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창조과학 세미나를 하면 이 지구의 나이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조금 어려운 화학 용어들이 나오지만 내용은 뭐 간단하거든요.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지금 묘지가 있는데 여기 묘지에 가가지고 과거에 어떻게 살았냐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죽은 자는 뭐라고요? 말이 없다. 자, 우리 과거는 누굴 만나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증인을 만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현장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현장에 있어서도 이렇게 죽으면 안 돼요. 지금까지 어때야 돼요? 살아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성경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이제 엄청난 이게 어드밴테이지예요. 이로운 거죠. 그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까지 살아계신 그분이 계시한 이 증언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부족해요. 세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요즘 그게 문제 아니에요? 과거사 모이게 할 때 그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 살아있는데 바른 말을 안 하는 거죠. 자, 또 하나 꼽으라고 그러면 뭐냐면 확실하게 봐야 됩니다. 물어보니까 노란색인지 빨간색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현장에 계셨는데 지금까지 살아계신 겁니다. 그분은 거짓말 할 줄 몰라요. 할 이유도 없어요. 전지한 분입니다. 확실한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정말 증인으로서 모든 조건을 다 갖춘 분입니다. 자, 그걸 보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우리 언제까지 왔다? 처음이 좋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이 좋은 겁니다. 창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처음 좋았다 그랬어요. 이게 그분 성품이에요. 전능하시고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근데 범죄에서 가시덤을 엉엉히 안 하고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쓸어버렸다 그랬죠. 그때 8명이 구원받았는데 그 8명이 이제 곧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조상이 또 된 겁니다. 이때 이제 취와 더위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처음에 어느 정도로 좋았냐? 가시덤불과 엉겅퀴도 없었고 취와 더위도 없었고 그 정도 날씨가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들에게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그대로 후손들이 얼마 안 돼가지고 뭐를 쌌어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거꾸로 얘기한 겁니다. 뭐라고? 흩어지지 말자 그랬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언어를 안 통하게 하셔가지고 강제로 흩으신 겁니다. 흩어지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 간단해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분이 전달 안 하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온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분이 알려주지 않는 한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다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 알고 계신 그 증인이 우리에게 계시한 겁니다. 이 책을 누구한테 맡겼냐면 이스라엘한테 맡긴 겁니다. 말씀 그대로 누가 오셨어요? 창조자가 오신 겁니다. 예수님, 구원자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확증한 겁니다. 너 진짜 내가 이 세상 창조했다. 너 내 형상이다. 근데 죄 때문에 나한테 못 오게 된 거야. 죽게 된 거야. 근데 내가 대신 죽은 거야. 너 진짜 내 형상이야.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한 거예요? 확증한 겁니다. 자, 이분이 우리를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변화가 다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잊어버린 땅에 성경책이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전파된 곳마다 이 증인을 만나서 과거가 처음이 좋았는지 내가 누구인지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바로 이 내용이 뭐기 때문이에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류대로 창조한 거 하나님 형상, 노아 홍수 이 얘기를 다룬 거죠. 증인을 통해서 들으니까 나머지 증거들이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자들은 편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과학자의 편견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패러다임. 자, 저도 이제 과학을 공부했는데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이 누굴까요? 저희 지도 교수님이죠, 뭐. 그러니까 저희 지도 교수님이 무슨 생각하는지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근데 학과 교수님, 기존에 나오는 참고문헌, 교과서 이런 거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과학자도 편견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되게 패러다임이라고 요즘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볼 때 사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밖에 창문이 있으면 제가 밖을 보는데 창문이 밖을 보는 게 아니죠. 제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눈은 창문이에요. 제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세미나 저랑 같이 안 왔으면 그랜드 캐니언 보면서 지층 보면서 그랬을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쌓이고 쌓이고. 여러분 마음이 바뀌었죠, 이제.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엄청난 양의 흙과 물에 의해서. 시간이 확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우리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진화론 시대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의 마음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자, 예전에는 우리 물고기 화석 여기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시대가 궁금했는데, 예, 바뀐 거예요. 자기가 매몰됐던 위치로. 자, 이제 화석은 왜 날 측정하지 않는지 이제부터 나누게 됩니다. 자, 우리 석탄을 보면서 예전에는 오랜 세월을 생각했잖아요. 근데 우리 바뀐 거예요, 마음이. 세 가지로. 나무가 얼마나 많았을까? 이걸 다 덮으려면 흙이 얼마나 많아야 될까? 나무들이 다 떠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이 물이 얼마나 많아야 될까? 이 조건으로 바뀐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 지질시 대표. 지난 시간부터 매 시간 나온다 그랬습니다. 예, 진짜 몇 시간 나왔죠? 이 지질시대가 있다, 없다? 없어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예, 이렇게 나누고 더 잘게 나누고 옆에 화석들이 쫙 있잖아요. 화석이 이렇게 진화의 순서로 보여주는 것은 어디밖에 없다? 예, 체계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화석은 널려 있는 겁니다. 중간 단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화석은 진화의 순서로 발견되나요? 아니에요. 우리 이 얘기 다 나눈 겁니다. 진화의 믿음으로 이걸 책에다가 모아온 겁니다. 언제 이걸 거의 기본적으로 완성했냐면 1872년에 완성했어요. 예, 그리고 그때는 아직 나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는데 수억 년이라는 걸 이미 넣어버렸어요. 왜? 진화가 맞다면 어떠니까? 오랜 세월에 걸려서 내가 됐을 테니까. 과학자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데 교과서에 있는 그림, 이 그림입니다. 지질시대표. 이거 이상 우리한테 영향을 준 그림은 없어요, 과학책에. 내 얘기가 바뀐 겁니다. 나는 수십억 년 동안 진화와 멸종이 반복되다 내가 됐다. 자, 이거 지구상에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자꾸 수십억 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이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측정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벌써 이름부터가 무섭죠? 예, 방사능도 무서운데 동위원소 또 뭐야, 또 연대측정 하기가 복잡해요. 네, 여러분 안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제 화학을 잘 안 하던 분들은 이 기호가 마치 암호 같아가지고 어렵지. 안의 내용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너무 화학 기호에 묵상하지 마시고 그냥 원리만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연대측정하는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이제 탄소 연대측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탄소를 C로 표시하잖아요. 그죠? 근데 일반적인 탄소는 밑에 써 있는 탄소 12입니다. 질량이. 자, 이건 어떠냐면 안정해요. 안정하다는 얘기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자, 근데 이제 탄소 연대측정법이 이제 나오게 된 건 이 탄소 14를 발견한 다음입니다. 자, 탄소 14는 어떠냐면 불안해요. 자, 불안하다는 건 뭐냐면 어떤 애가 여기 앉아서 저기 앉아서 막 하면은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 너 불안하게 왜 그러니? 그냥 제자리에 앉아 그러죠? 자꾸 다른 거로 바뀌는 거예요. 예, 뭐로 바뀌냐 하면 시간이 지나면 질소 가스로 변해서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개선일은 우리 손바닥에다 놓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다 가스로 날아가 버리죠. 예, 그런 것처럼 불안하잖아요. 개선일이 불안하니까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탄소 14는 불안하니까 뭐로 날아간다? 질소 가스로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 근데 오늘날에 불안정한 탄소 14하고 탄소 12하고는 몇 대 몇이냐면 같이 하겠습니다. 1대 1조. 예, 공기 중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공기 중에 1대 1조니까 탄소 12가 거의 다라는 얘기 아시겠죠? 1대 1조로 떠다니는데 이들이 광합성과 호흡을 해서 식물 속으로 들어갈 때도 1대 1조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게 소가 먹죠? 자, 여러분들 시금치 먹죠? 자, 시금치 먹을 때 탄소 14하고 12 골라서 드신 분? 없죠? 그러니까 먹죠? 그러니까 1대 1조로 들어가겠죠? 자, 변 볼 때 골라서 싸신 분 없죠? 그러므로 살아있을 땐 공기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모두
1대1조를 유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1대1조라고 어마어마한 차이죠. 자, 근데 죽고 나면 이제 문제예요. 뭐냐면 탄소 14가 들락날락 안 한다는 거죠. 근데 탄소 12는 안정하니까 그대로 있지만 탄소 14는 뭐로 날아간다고요? 질소계수 날아가가지고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즉 탄소 14가 많으면 죽은 지 얼마 안 된 거고, 그죠? 적으면 어때요? 오래된 거예요. 원리는 어떻다고요? 너무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너무 어려운 기호에 묵상하지 마시고 원리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근데 몇 대 몇이라고요? 처음부터 너무 적죠, 양이. 탄소 14가. 자, 근데 당연히 과학자들은 탄소 14가 뭐로 날아간다? 자, 근데 질소계수 날아가는 속도를 측정했겠죠. 해보니까 5,730년마다 반으로 감하는 속도로 줄어들더라고요. 네. 자, 이제 이거 그래프로 그리면 어떡하냐 하면, 자, 우리 처음에 여러분 1대1조랑 1조분의 1이랑 똑같은 거죠? 이것도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죠? 자, 근데 5,730년이 지나면 얼마가 되고 1대2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반이 날아갔으니까. 또 5,700 더하면 얼마인가요? 11,460년 되면 4조분의 1이 되는 거, 또 반이 줄어드는 거예요. 또 17,190년, 5,730년이 추가되면은 우리 8조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점점점 줄어들어요. 또 이것도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처음에 반이 줄어드는데도 5,730년인데 8분의 1밖에 안 들었는데 5,730년이냐? 이거 뭐냐면 풍선을 후 불면 주둥이를 탁 열면 어떡하죠? 처음에 바람이 빨리 빠져나가지만 점점 느려지죠. 왜? 그 압력이 줄어드니까. 마찬가지 날아가는 속도가 점점점 어떻다?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반이 감하는 속도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 처음 양이 얼마라고? 1대1조라 그랬죠? 처음부터 너무 조금이죠? 그러므로 5만 년이 지나면 거의 탄소 14가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측정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5만 년보다 오래된 건 탄소로 측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동물과 식물, 유기물이라고 그러죠? 유기물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탄소인데, 화석도 유기물이 아니에요. 동식물이니까 유기물이죠. 이걸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탄소밖에 없는데, 탄소는 5만 년보다 오래된 걸 측정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네, 원리상 못 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인류의 진화 계통표, 우리 400만 년, 300만 년, 200만 년, 100만 년 써 있잖아요. 4밀리언, 3밀리언 써 있잖아요. 다 5만 년보다 오래됐죠? 이거 측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 아셔야 돼요. 측정해서 이거 적은 거 아니에요. 그냥 쓴 거예요. 왜? 진화가 됐으니까 오래됐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구상에 이렇게 발견되는 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모양만 가지고 한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어떡할까요? 이 그림을 가지고 닮은 거 찾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해당될까? 여기하고 여기 사이 아닐까? 여러분, 이 그림이 진화론인 거 아세요? 수백만 년 됐다고 하는 게 진화론이에요. 우리 숫자로 썼기 때문에 별개가 아니에요. 지구상에 이거 없다는 건 인류학자들이 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질지도표 있다 없다? 여러분, 사람보다 다 더 오래됐다는 거죠? 공룡 1억 년 뭐 이런 거. 여러분, 측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이거 측정해서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진화론적 믿음으로 진화의 순서로 책에다가 모아온 거예요. 지구상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거 측정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 왜 안 할까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안 했을까요, 근데? 이걸 1872년에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이땐 탄소 측정이라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오래됐다는 과학자의 패러다임, 편견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편견은 측정 안 하게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니까 여기 우리 데렉 에이거라고 하는 아주, 우리 존경받던 지질학자입니다. 영국 사람,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유명한 고생물학자도 그 발견된 층에서 이 화석이 날 결주한 경우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래됐다는 편견 때문에 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근데 여러분, 측정할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못해? 하면 되죠. 해볼 수 있겠죠? 자, 했을 때 탄소 14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뭐보다 젊은 걸까요? 그렇죠. 5만 년마다 젊다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화석을 측정할 때, 근데 단 한 건도 탄소 14가 없는 경우는 없어요. 자, 이 얘기는 적어도 뭐보단 젊다. 5만 년보다 젊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분이 하신 얘기처럼
탄소가 함유된 오래됐다는 화석들을 분석할 때 아시겠죠? 탄소 14가 없어야 하는데 탄소 14가 발견된다. 자, 여기서 다들 끄덕거리는데 여기서 끄덕거릴 정도만 약간 지질학으로 전공 바꿔도 됩니다. 지금 벌써 우리 굉장히 깊숙이 들어온 거예요. 수십억 년 됐다고 하는 성캠브리아기 대량과 흑연에서 수억 년 됐다고 하는 고생대 석회암과 나무, 심지어 수억 년 수천만 년 됐다고 하는 중생대 공룡뼈까지 모든 샘플들은 뭘 갖고 있다? 탄소 14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보단 젊다. 자, 근데 남아있는 양으로 거꾸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수천 년으로 다 떨어지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화석은 언제 만들었다고 배웠어요? 홍수 심판 노아 홍수잖아요. 노아 홍수는 성경 그대로 하면 약 4,500년 전 경인데 오히려 어떻다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탄소 14가 정확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시간에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탄소 14를 화석 측정하지 않는데 지금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이건 여러분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래도 있다 없다라는 것만 알아도 어떻다는 얘기예요? 오래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 한 건도 없어요. 탄소 14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 자, 우리 몇 대 몇이라고 그랬어요? 1대 1조라고 그랬죠? 자, 석탄을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지질학자들이. 진화론자들 자신들이 얘기하는 진화론적으로 2억 5천만 년 됐다는 지층 속에 있는 석탄. 측정하지 않았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 탄소 14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측정해보면 있는 거예요. 그 양이 충분해서 5천 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1억 8,900만 년 됐다고 하는 지층 속에 있는 나무 화석. 탄소가 있으면 안 되겠죠? 있는 거예요. 5천 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연대가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아시죠? 자, 다이아몬드는 여러분 무슨 덩어리예요? 탄소 덩어리. 그죠? 근데 다이아몬드는 너무나 치밀하기 때문에 안에 물 분자도 못 들어가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다른 거에 오염되지 않았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근데 이 다이아몬드의 탄소 14 계속 개수로 날아갔을 테니까. 자, 근데 진화론자들이 10에서 30억 년 됐다라고 하는 지층 속에 있는 다이아몬드 13개를 받아왔습니다. 자, 그럼 거기 뭐가 있으면 안 될까요? 탄소 14가 있으면 안 돼요. 다 날아갔으니까. 근데 여러분, 탄소 14가 검출됐는데 오늘날은 0.09% 정도 됐습니다. 자, 이건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하면 여러분 약 6천 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측정하면 탄소 14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오래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측정해가지고 얻은 게 아닙니다. 자, 이건 제가 이제 유기물만 얘기한 건데 탄소 14 말고 또 방법들이 있어요. 방사성 연대 측정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루비디움, 우라늄, 칼륨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제 머리가 점점 더 아파지죠? 여기 너무 묵상하지 마세요. 자, 근데 오늘날에는 이 돌들을 측정하는데 뭐밖에 측정 안 하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용암밖에 측정하지 못해요. 원리상. 아시겠죠? 근데 그 가운데 나머지는 다 불안정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안 쓰고 남아있는 게 뭐냐면 칼륨 아르곤법입니다. 자, 우리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탄소는 뭐로 날아간다? 질소로 날아간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칼륨은 뭐로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아르곤으로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탄소는 반으로 감하는데 5,730년 걸리는데 칼륨이 아르곤으로 날아가는 건 반이 날아가는데 12억 5천만 년 걸려요. 여기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숫자에. 이 얘기는 뭐예요? 날아가는 속도가 무지하게 느리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근데 왜 이 방법을 쓰냐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법을 쓰는 이유는 자, 여기 보면 자, 지금 용암이 막 나오잖아요. 용암은 굉장히 뜨겁죠. 뭐 다 1000도, 1200도 되니까 엄청나게 뜨거운 겁니다. 우리 개습불보다. 자, 근데 이 용암 안에는 아르곤도 있고 다 기체들이 있겠죠. 자, 너무 뜨거우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이 기체들은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프라이팬을 뜨겁게 달군 다음에 물을 확 붓면 어떻게 하죠? 다 날아가 버리죠. 이거보다 더 뜨거우니까 용암 안에 있던 모든 기체들은 싹 날아갔다라고 가정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연대 측정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처음 값이 얼마냐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탄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값 알 길이 없죠. 모르니까 뭐로 가정하는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다. 처음이 얼마다? 1대 1조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게 맞을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 방법이 불안정하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다 날아갔으니까 아르곤이 첨량이 얼마다? 제로라고 가정할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자, 이제 예를 들면 이거 엄청나게 크게 확대한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암이 다 굳은 거예요. 아시겠죠? 결정이 다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칼륨이 있는데 아르곤 하나도 제로잖아요. 제로니까 칼륨에서 뭐로? 아르곤이 생산된다 그랬죠. 이게 아르곤이 점점 생산되는 거예요. 자, 근데 아르곤은 원자번호가 18번 입자가 크기 때문에 이 결정 밖으로 빠져나가질 못해요. 이 안에 어떻게 차곡차곡 쌓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아르곤의 양이 많으면 오래된 거고, 그죠? 아르곤 양이 적으면 진짜 얼마 안 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원리는 간단하다니까요. 예?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가정이 뭐라고요? 아르곤이 첨량이 얼마다? 제로. 이 과정이 진짜 중요하겠죠. 왜? 아르곤은 생산되는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 날아가고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굉장히 오래되게 측정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 12억 5천만 년마다 반으로 생산되는 것좀 나오니까.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하겠죠. 자, 그럼 이 아르곤 가스가 모두 날아갔는지 안 날아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사실 이건 너무나 쉽죠. 우리가 용암 화산 폭발한 다음에 굳은 다음에 가서 측정해 보면 되죠. 측정했을 때 아르곤이 하나도 없으면 뭐예요? 이 방법 써도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아르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화산 폭발하자마자 측정해도 되게 오래되게 측정되겠죠. 맞습니까? 이 아르곤 양으로 우리가 측정을 하는 겁니다. 되셨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 화산 폭발했는지 아는 걸 측정할 때 여태까지 단 한 건도 아르곤 제로는 없어요. 이 남아있는 있으면 안 되는 아르곤을 뭐라 그러냐면,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초과-아르곤.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로서 이 초과-아르곤은 비정상적으로 오랜 연대를 생산한다. 되셨어요? 여러분, 돌은 말을 안 한다니까요. 과학자는 이 말하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은 지금 그 아르곤의 양으로 나이를 말한다라고 어떻게 한 거예요? 해석한 거예요. 실제로 나이가 아니라 남아있는 아르곤의 양일 수도 있잖아요. 이걸 보건대. 맞습니까? 예,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칼륨 아르곤 연대들은 어떤 경우 아르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으니까 진화론자들이 46억 년 됐다고는 지구 나이 있죠. 그거보다 더 오래되게 측정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죠?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가 모르는 걸 측정했을 때 오래되게 측정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측정되죠. 왜? 아르곤이 남아있을 테니까 거기도. 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알고 있는 거 예를 들어 볼게요. 칼륨 아르곤 연대 측정. 200년밖에 안 됐으면 여러분 아르곤 하나도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용암 노블로톤 1200에서 2100만 년으로 측정된 겁니다. 아르곤이 남아있으니까. 자, 우리 노블로톤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광물 2개를 측정했어요. 자, 2개 측정했으면 같이 굳었으니까 나이가 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거의 아르곤이 없어야 되겠죠? 한쪽 걸 측정하니까 6,800만 년. 다른 하나를 측정하니까 1억 4,200만 년. 이건 무슨 얘기죠? 한쪽엔 아르곤이 6,800만 년어치 남아있는 거고 한쪽에는 1억 4,200만 년어치 남아있다는 얘기지 다른 의미가 하나도 아니에요. 하와이 카우플러 화산 200년밖에 안 됐는데 24억까지 측정되는 겁니다. 아르곤이 다 날아갔다는 가정은 틀렸다는 얘기예요. 이런 예들은 여러분 수없이 들 수 있어요. 자, 왼쪽에 있는 이름들이 다 용암 이름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진짜 화산 폭발한 겁니다. 오른쪽에 써 있는 게 이게 칼륨 아르곤으로 측정한 거예요. 만나보세요. 뒤에다 만자가 붙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200년이 160만 년, 2100년이 2500만 년, 29년이 3500만 년 안 맞아요. 검증하면 안 맞아요. 이런 예들은 여러분 수없이 들 수 있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노아홍 심판할 때 세인트 헬렌산 예를 들었죠. 지층 만들어주고 이런 거. 세인트 헬렌산 1980년에 화산 폭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6년 후에 저 연구소에서 샘플 17개를 채취해가지고 테크니션들한테 보냈어요. 측정해달라고. 그럼 6년이면은 거의 제로가 나와야겠죠. 저게 10,000년만 나와도 좀 봐주겠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35만 년, 34만 년, 90만 년, 170만 년, 280만 년. 여러분 하나도 못 맞췄을 뿐 아니라 측정하는 광물마다 다르게 측정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남아있는 아르고니온 양이 광물마다 어떻다? 돌은 말을 안 된다니까요. 이걸 과학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아르곤의 양으로 나이를 정하기를 결정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모르는 용암을 측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오래되게 측정되겠죠. 오, 진짜 오래됐네? 이거 써야지. 여러분, 오래됐다고 하는 몇백만 년, 몇천만 년, 몇억 년, 그게 바로 진화론인 거 아세요? 숫자가 나왔다고 여러분 진화론 아닌 게 아니라 별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습니다. 칼륨 아르곤 연대점 너무 높거나 낮게 나온 건 버리는 게 통상적이다. 이거 사실 제가 원래 전공이 용암입니다. 제가 우리 석사학위 논문들 때 그때만 해도 이제 아르곤 측정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 테크니션들이 보냅니다. 보내면 저기 전라북도 순창 지역에 용암이었는데 용암이 이렇게 쫙 흐르고 또 그 위에 흐르는 거예요. 당연히 밑에 게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오래되게 나와야겠지. 맞습니까? 근데 데이터를 받았는데 거꾸로 나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 교수님이랑 다시 보내라고 샘플 다시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또 위에 게 오래되게 나왔습니다. 또 보냈어요. 세 번째 거 보냈어요. 근데 그때 다 누구 탓만 했는지 아세요? 저 자신도 제 탓했어요. 혹시 시청하다가 이거 프리퍼레이션 하는데 오염된 거 아니야? 샘플 진짜 제가 제대로 땄나? 여러분 이 분야는 사실 제 전공은 아니거든요. 지구물리학. 저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다 누구 탓만 했어요? 제 탓만 했어요. 세 번째 보냈는데 밑에 게 오래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측정은 다 했죠, 세 개. 그 중에 어느 거 썼을까요? 네. 측정은 했는데 선택은 자기의 패러다임으로. 저는 이거 제 논문은 아니지만 정말 제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네. 여러분 이런 거죠. 대부분의 경우 연대들은 깨끗이 버려져요. 대부분은. 데이터들은 파일에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이미 고생대, 중대, 신생대하고 거기에 몇 년이라는 게 써있죠. 이걸 부술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맞지 않는 논문을 제출하려고 논문에 채택되려면 여러분 지질세표가 왜 틀렸는지를 어때야 돼요? 다 반박할 수 있어야 실리겠죠. 그게 만약에 틀린 게 나오면 여기 안 맞는다 빼자. 맞습니까? 여러분 지질세표가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과학자들한테 패러다임에 너무 견고한 거예요. 여러분 지질세표 벗어나셨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빨리 벗어나야 돼요. 우리 이거 없어요.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위필드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네이처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여러 연대적 기법들과 실험실의 결과들이 서로 불일치함이 명백해졌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사성 동위원소청법에서 다시 고려해야 된다는 책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기 우리 맨 오른쪽에 있는 책은 진화론자들이 일반 지질학자들이 방사성 연대정법에 대한 딜레마를 쓴 것만 모아놓은 책입니다. 스스로. 근데 왜 우리가 아직까지 쓰고 있다? 뭐 때문에?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패러다임. 지질세표의 패러다임이 너무 견고한 거예요. 이걸 도저히 부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 그러냐? 진화론 시대라 그러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측정 안 해요. 아세요? 제가 들고 있는 창초 측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구석기 시스템을 측정할까요? 안 해요. 측정한다 그래도 이게 도대체 그 돌의 나이인지 이걸 만들었을 때 나이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냥 250만 년 전에 구석기 시작했다고 정한 거 아세요? 측정이 아니에요. 진화론 시대인 겁니다, 우리가. 자, 그러면 지구의 날 정말 지구의 날 얼마나 오래됐나요? 여러분 지구의 날 측정하는 게 여러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수백 가지가 넘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거의 대부분 지구가 수십억 년 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네. 볼까 예를 들면 자 지금 이제 계속 땅에서 뭐가 나오냐 헬륨가스가 나와요. 헬륨가스가. 네. 자 우리 우라늄 아시죠? 우라늄이라는 곳에 헬륨가스가 나오는데 우리가 과학자들이 우리가 이제 헬륨가스가 이 지구상에 땅에 얼만큼 적어도 이거보다 많다는 거 알겠죠? 그 최소양으로 이제 해보는 거예요. 자, 만약 지구가 46억 년 됐다면 계속 헬륨가스가 나왔겠죠? 안 그래? 우라늄에서 헬륨가스가 나오거든요? 원리에 의해서 뭐 원리는 복잡하지만. 자, 그러면 여러분 대기는 헬륨가스를 가득 차야 돼요. 여러분 수억 년이 얼마나 긴 건지 아세요? 수천
천만 년 어마어마하게 긴 거예요. 우리 100년 사는 것도 긴데. 1000년이 얼마나 긴지 아세요? 근데 이 진화론은 몇 억 년을 그냥 쉽게 얘기해버렸어요. 정말 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대기 안에 헬륨은 거의 없어요. 아시는 대로. 자, 이걸 가지고 우리 노벨 물리학상 후보까지 올라간 분이죠. 멜빈 쿡 박사님 계산해 보니까 10,000년 넘을 수 없다 그랬어요. 네, 너무 적은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보면 지구 보이셨죠? 지구 찾으셨어요? 태양 찾으셨죠? 자, 근데 지구가 여러분 하나의 자석이라는 얘기 들으셨죠? 우리 지구가 자석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1초도 못 살고 다 죽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지구 주위에 이렇게 뭐가 막 보호하는 게 있죠? 네, 얼룩덜룩. 이게 바로 자기장. 이게 여러분 태양에서 오는 해로운 광선, 방사능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지구가 자석이 아니면 우리 원자폭탄 맞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이런 데서 사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게 진화대가 되겠어요? 시간이? 네? 근데 여러분 이 자기장을 과학자가 측정을 했어요. 근데 자기장 측정해 보니까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자기장이 점점 감소한다는 걸 알았어요. 네. 자, 근데 이 감소하는 게 여기 보이는 것처럼 맨 위에 1835년에 8.558, 맨 밑에 중간에 가면 뭐 8.292, 8.02, 8.0 점점 숫자가 줄어들죠. 감소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거꾸로 하면 어떨까? 옛날에는 이 그래프에 연장을 할 수 있잖아요. 연장을 하면 너무 나중에는 점점 세지겠죠. 자기장이 너무 세도 안 돼요. 너무 세면 태양과 같은 자기별이 돼가 뜨거워서 못 살아요. 근데 이 바네스 교수님이 엘파소 대학에 있던 교수님이죠.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걸 고려할 때 지구는 10,000년 넘으면 안 된다. 그 이전에 살 수가 없다. 근데 여러분 우리 어느 진화론자들에게 몇 억 년 됐다고 하는 돌 속에도 지구 자기장이 높았다는 흔적이 하나도 없는 거 아세요? 네, 증거가 없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해성 아시죠? 해성이 뭐냐면 태양 가까이 갔다가 멀어졌다는 거죠. 근데 태양 갈 때마다 꼬리가 길어요. 왜 기냐면 태양 열 때마다 깨져 날아가는 게 이제 꼬리로 보이는 겁니다. 자, 이게 깨져 날아간다는 얘기는 해성으로 들어갈 때보다 빠져나올 때 어떻다는 얘기예요? 크기가 작아졌다는 얘기죠.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커지겠죠. 거꾸로 계속 돌리면 우리 여기 슬러시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태양 옆을 지날 때마다 태양열에 의해서 질량이 감소되는데 이 역으로 계산하면 15,000년만 돼도 해성이 너무 커져가지고 중력의 이상 때문에 뒤죽박죽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일반 진화론적 천문학자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그래서 최근에 뭘 만들었어요? 뭐 오르트루금 이런 것들을 만든 거예요. 이 해성의 질량을 조절해주는 어떤 뭐가 있는 것 같다. 자, 근데 그런 것들을 만들 이유는 뭐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태양계가 오래됐다는 뭐 때문에? 편견 때문에. 어떤 논문에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런 오르트루금이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 관찰된 적이 없기 때문에. 편견은 본 적도 없는 거를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이 패러다임이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러셀 험프리라고 물리학자 로스알라모스 국립과학연구소에 있던 분이죠. 자,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기존에 나왔던 연대점밥을 다 검토해 본 거예요.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검토했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나는 지구 나이를 얻기 위해 사용된 수백 개 과정들을 평가해 왔다. 이들 중에 단지 10여 개만이 수십억 년 되었다고 당신에게 말하는 것 같다. 나머지 90%는 수십억 년보다 어때요? 훨씬 젊은 년들을 보여줘요. 근데 우리는 이 90%는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이 패러다임이 지금은 지질세표라는 패러다임 때문에 이게 교과서에 같이 실릴 수가 없어요. 이 패러다임 무서운 겁니다. 저는 그럼 지구가 얼마나 오래 했을까요? 네? 여러분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진화론 벗어나셨어요? 오케이. 제가 이제 검토하는 겁니다. 지질세표 벗어나셨어요? 이거 없죠, 이 세상에. 여러분 방사성 연대점 벗어나셨어요? 그거 지금 벗어나셨죠, 뭐. 여러분 노아홍수 진짜 믿으세요? 지층이 정말 짧은 시간에 1년 내에 만들어진 거. 자, 그러면 여러분 오래된 나이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족보입니다. 이게 아담서부터 창세기 5장부터 11장 족보거든요. 우리가 지구의 나이를 쭉 연결하면
아니, 이 족보를 쭉 연결하면 6,000년보단 길어요. 초창기 때 창조과학자에 나왔던 데이터들은 10,000년 이내가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는 7,000년 이내 많이 나와. 이게 뭐냐면 우리가 몇 년이라고 딱 계산할 때 없다 할지라도 이 족보를 그대로 믿어도 어떻다? 별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이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인구에 대한 얘기 하겠는데 지금 우리 70억이라 그러죠? 근데 이제 거의 매년 약 1.49% 증가합니다. 세계 인구 증가율 그림을 그리면 여기 나온 것처럼, 자, 우리 지금 70억이라 그랬죠? 자, 2000년에 60억이었습니다. 1980년에 40억. 아시겠죠? 1940년에 20억. 1850년 10억. 어쨌든 과거로 갈수록 인구는 어떻게 된다? 감소하고 미래로 갈수록 늘어나겠죠? 자,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이런 질문 나와요. 만약 우리가 노아 홍수에서 방주에서 나왔을 때 노아 가족 함셈 야벳에서부터 온 인류 후손들이 나왔다면 정말 지금 70억이 어떻게 됐겠냐는 거예요. 4,500년 만에. 이걸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진화론적인 걸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여기 보겠습니다. 진화론적으로 보면 진화론자들은 이제 250만 년 전에 이제 사람이 시작했다 그러지만 저게 많이 봐줬어요. 자, 50만 년 전에 두 부부가 시작했다. 그러면 지금의 인구가 얼마가 되냐? 10의 300승이 돼야 돼요. 여러분, 10의 300승 공이 몇 개죠? 동그라미가 300개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100만 년 전에 시작했다 그러면 10의 2700승이 나와야 돼요. 공이 2700.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지 보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지금 70억을 한 자리에 꽁꽁 묶으면 어디 안에 쏙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중요한 건 아닌 건 잘 외우세요. 어쨌든 제주도 안에 쏙 들어가고도 여분이 남는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구 지표에다가 사람을 빽빽이 채우는 게 아니라 지구 구에다가 사람을 넣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가 들어가냐면 지구 구 안에 인구가 10의 22승 들어갑니다. 자, 10의 300승 아직 멀었죠? 태양 안에는 10의 29승이 들어가고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뭐 명왕성 없었죠. 있다고 치고 태양계 구가 얼마나 커요. 거기에 사람을 빽빽하게 채워 넣어도 10의 39승밖에 안 들어가요. 우주는 이거보다 크다라고 하는 그 뭐예요? 미니멈 우주. 이 안에 사람을 채우고 서울같이 도시를 건설해도 여러분 10의 100승밖에 안 들어가요. 여러분, 만약 우리 인류 역사가 정말 그렇게 진화론적으로 길다면 250만 년 전이라면 우리 인구는 요거밖에 안 될까요? 왜? 네? 우리 그냥 오래된 거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무덤들이 왜 이렇게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얼마 전에 네이처지에 재밌는 논문이 나왔는데 이 논문을 좀 보겠습니다. 네, 보면 자, 인구에 대한 논문이에요. 아주 쉬운 논문이에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뭐 다 다루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기본적인 줄기를 다루겠습니다. 자, 여기 나온 것처럼 맨 밑에가 과거입니다. 아니, 현재입니다. 과거로 올라가서 인구는 어떻게 된다? 점점. 과거로 갈수록 줄어들지 결국 2명이 남겠죠? 어쨌든 과거로 갈수록 인구는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되셨어요? 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게 궁금한 거예요. 뭐냐면 어떤 사람의 직계조상이 있는데 말이에요.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앞에 직계조상은 몇 명인가요? 2명이죠? 혹시 3명인 분? 1명인 분? 무조건 엄마, 아빠 2명이죠? 그 앞에 직계조상은 또 몇 명일까요? 4명이겠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맞습니까? 그 앞에는 몇 명이겠어요? 8명, 16명, 32명.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과거로 갈수록 인구는 어떻게 된다? 감소하는데 직계조상수는 어떻게 돼요? 늘어나잖아요. 이 사람이 여기서 궁금증을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자, 이 삼각형이 있는데 자, 과거로 갈수록 인구는 어떻게 된다? 줄어드니까 바른 삼각형이 되는 거 아시겠죠? 인구. 맞습니까? 자, 근데 직계조상은 늘어나죠? 그러니까 역삼각형이 되겠죠? 그럼 반드시 어때야 되냐 하면 당시의 직계조상수와 인구가 어때야 된다? 같을 때가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자, 바로 여기죠, 여기. 자, 요 시대는 너무나 중요해요. 요때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직계조상이 돼야 돼. 왜? 직계조상이 늘어나다가 인구가 줄어들면 같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요게 언제일까? 계산해 보니까 가장 근사치가 이 사람이 76세대 만에 나오는데 계산하면 BC 300년 전입니다. 자, 이때는 얼마냐? 언제냐? 고조선 시대 말기입니다, 우리나라. 그 이전엔 다 직계조상이어야 돼요. 헷갈리죠? 이집트 잉카 제국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조금 이따 얘기하고, 결국 이 사람이 맨 꼭대기가 궁금했겠죠. 첫 조상이 언제 나왔을까? 계산했는데 그때 근사치가 나온 게 169세대 만에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근사치는 BC 300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죠. 근데 결국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 후손이에요? 노아죠. 노아 후손은 성경 그대로 하면 약 BC 2400년경입니다. 거의 어때요? 비슷하게 나왔죠. 더 재밌는 거는 노아 홍수가 태어날 때 노아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아니, 노아 홍수,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날 때 노아 홍수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노아가 600살 때 노아 홍수가 난 겁니다. 그럼 2400 플러스 600 하면 얼마죠? 3000년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우리 인류는 오래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우리가 진화로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여기 76세대 같은 경우는 노아홍수 이후에 바벨탑이라고 하는 격리를 고려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그걸 고려하든 안 하든 그 인구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첫 조상이 맞는 겁니다. 우리 인류는 오래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구도 역시 지금 70억 살고 있잖아요. 보는 겁니다. 증인 없이 혼자 깨달으려는 것이냐? 진화로는 안 맞아요. 근데 우리 역사가 정말 성경이다 라고 보면 어때요? 네, 너무 타당하게 맞는 겁니다. 자, 우리 과거는 누굴 만나야 된다? 증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엿새 동안 정말 이 모든 걸 창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자,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데 보세요. 엿새 동안 창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우리 역사는 언제가 좋았다? 처음이 좋은 겁니다. 범죄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 거예요. 안 좋아진 거예요. 죄악이 가득 찼을 때 쓸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8명이 나왔을 때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그대로 후손들이 뭘 샀어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거꾸로 해간 겁니다. 흩어지지 말자 그런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강제로 트셔가지고, 예, 언어를 통해서 강제로 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택한 거죠. 나머지는 흩어지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잊어버린 겁니다. 예, 언제가 좋았는지. 여러분, 우리 역사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런 거 없어요. 그 진화론이에요. 혼자 깨달으려는 거예요. 나이 측정하지 않아요. 예, 화석 측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이 좋았고 범죄했고 쓸어버렸고 충만하라고 흩어지지 말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으시면서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렸을 때 누굴 택했어요? 이스라엘 택한 겁니다. 그죠? 근데 나머지가 문제죠. 흩어지면서 어떻게 된 얘기예요? 또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흩어지면서 고조선 세운 거예요. 사만시대 삼국시대. 삼국시대 때 누가 오셨어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고려시대 된 겁니다. 회수할 수 없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다 잊어버렸죠. 그럼 죽는 거예요. 조선시대 됐어요. 회수할 수 없어요. 다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성경책이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다 잊어버린 조선 땅에 누가 온 거죠? 선교사님이 오신 겁니다. 이때 우리 알게 된 거예요.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우리 정말 처음이 좋았네. 네. 내가 진짜 그분의 형상이네. 진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네. 처음 좋았던 거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나라가 뭐예요? 선교받은 겁니다. 우리의 역사는 바로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 증거를 보니까 맞는 거죠. 자,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그 증인 만나셨어요? 네, 너무 감사하죠. 네, 우리 그분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